애니메이션의 명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제작한 레전더리 명작 시리즈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시리즈 속 등장하는 많은 장난감 친구들 중에서도 마스코트 하면 단연 우디와 버즈를 빼먹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디의 파트너이자 장난감들의 리더인 우주전사 버즈 라이트이어가 탄생하게 된 비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 infinity and beyond! 1995년 토이스토리 1편을 통해 처음으로 스크린에 등장한 버즈 라이트이어는 간마제 4구역의 출신인 스페이스 레인저로서 악의 왕제 적으로부터 우주를 지키는 전사 이미지를 한 액션 피규어입니다. 앤디의 집에서 처음 동면에서 깨어났을 당시 버즈는 다른 장난감들이 그렇듯 자신이 장난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해 사령부에 연락을 취하며 자신의 우주선이 앤디의 집이라는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것으로 판단해 원래 그가 포장돼 있던 우주선 모양의 포장 박스를 고치는 모습마저 보여줍니다. 버즈가 토이스토리의 메인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미국의 초창기인 서부시대 모습을 대표하는 보안관 우디와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주비행사라는 미래의 미국 이미지를 보여주는 우주전사 버즈를 같이 영화에 등장시킴으로써 현세대와 구세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조화를 보여주기 위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It'll be fun while it lasts. I'm proud of you, cowboy. Besides, when it all ends, I'll have old Buzz Lightyear to keep me company. 실제 픽사의 제작자에 따르면 이런 스페이스 레인저 이미지에 맞게 우주와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여 만든 버즈의 이름은 잠정적으로 루나렐이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름이 너무 엉뚱하다고 생각한 제작사 측의 의견으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당시 닐 암스트롱 다음으로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긴 주인공 버즈 올드린에게서 따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아는 토이스토리 속 버즈와는 다르게 버즈 올드린의 성격은 차갑고 객관적이었으며 자신의 일이 아닌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의 성격을 꺼려한 픽사 측은 정의롭고 리더십이 강한 신사의 성격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기로 해 버즈 올드린의 성을 뺀 이름인 버즈와 빛이 진공 속에서 1년 동안 간 거리를 계산한 단어 광년을 영어로 한 라이트이어를 합쳐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버즈의 이름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캐릭터를 제작하고 싶었던 존 라세터 감독은 1969년 달 착륙 때부터 인기를 끌었던 아폴로 우주비행사의 흰 우주복과 헬멧을 베이스로 감독인 그와 그의 아내가 각각 좋아하는 색이었던 연두색과 보라색을 섞어 만든 디자인을 도입해 지금의 멋진 액션 피규어의 모습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버즈의 모습과 그의 숙적의 이름이 저그라는 것을 보고 버즈는 사실 전략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를 모티브로 해 버즈의 모습 또한 테란의 슈트를 모티브한 것이라는 가설이 떠돌며 여러 합성 사진으로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후 그의 말끔하고 중년의 중저음의 목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를 캐스팅해 북미에서는 성우겸 코미디 배우인 팀 알렌이 There's a secret mission in uncharted space. 국내에서는 실력파 성우 박일성우님이 앤디가 집에 오기 전에 돌아올게. 버즈의 목소리를 맡으시면서 지금의 우리가 아는 버즈의 이미지가 완성되었죠. Buzz? 영화 내에서도 버즈가 우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종종 스페이스 액션 장르의 영화 속 말투와 여러 동작들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버즈가 탄생하게 된 모티브의 영화가 스타워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70년대에 제작된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한 연출력과 스토리를 가진 스타워즈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현재까지도 여러 속편들과 프리퀄 시리즈가 제작될 만큼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그래서인지 버즈의 멋진 슈트를 자세히 보면 그가 등에 장착한 제트 엔진과 무기로 쓰는 빔, 손목에 찬 슈퍼컴퓨터는 스타워즈 시리즈 속 등장하는 현상금 사냥꾼 장고가 입는 전투 슈트를 연상시키게끔 하는데요. 실제로 버즈의 성격은 스타워즈 속 주인공이자 제다이로 등장하는 루크 스카이워커의 모습을 보고 고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반전을 일으킨 명장면 중 하나이자 현재까지도 이 장면에 사용된 대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 장면. He told me you killed him. No, I am your father.
Search your feelings. You know it to be true. 토이스토리 2편 속에선 이 장면을 가짜 버즈와 그의 숙적 저그 왕제가 엘리베이터 위에서 접전하는 장면의 패러디에 넣어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Surrender, Buzz Lightyear. I have won. I'll never give in. You killed my father. No, Buzz. I am your father. 스타워즈와의 연관성은 토이스토리 속 버즈가 등장하는 여러 장면들뿐만 아니라 우주전사 버즈의 TV 시리즈 속 세계관 인물들에게서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토이스토리 2에서도 잠시 등장한 악당이자 전 은하계를 위협하는 버즈의 영원한 숙적인 저그 왕제는 스타워즈 속 전 은하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제국의 형제 다스 시디어스와 황제라는 같은 칭호를 가졌으며,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버즈의 설명에 따르면 저그 왕제가 은하계의 행성들을 파괴하기 위해 만든 무기가 은하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Right now, poised at the edge of the galaxy, Emperor Zurg has been secretly building a weapon with the destructive capacity to annihilate an entire planet. I alone have information that reveals this weapon's only weakness. 그 무기의 생김새가 둥글고 약점인 코어가 존재한다는 것이 시디어스가 자신의 강력함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행성 파괴 무기인 데스스타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팔로 등장하는 워프 다크매터는 과거 버즈의 절친이자 동료로서 활동한 스페이스 레인저였지만 임무 중에 일어난 사고 이후 저그 왕제가 진행한 수술을 통해 그의 몸의 일부가 기계 슈트로 대체되게 되는데요. 이 장면 또한 스타워즈 속 연인이었던 파드메를 잃지 않기 위해 어둠의 포스에 손을 댄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그의 스승인 오비왕과의 전투 후 부상당한 자신의 몸을 다스 시디어스에게 기계이식 수술을 받아 황제의 신보 다스베이다로서 탄생하는 장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외에도 버즈의 동료로 등장한 미라노바 대원은 공주라는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세계를 적으로부터 구한 버즈를 동경해 스페이스 레인저로서 활동하며 은하계를 구하는 진취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것은 제국의 눈을 피해 연합군과 함께 은하계를 구하려는 레아 공주를 연상시키며, 스페이스 레인저 사령부의 공학자 LGM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안드로이드 XR은 루크의 조력자 로봇인 R2D2와 비슷한 크기의 아기자기한 둥근 외관의 모습과 C-3PO의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입에서 나오는 유머들을 탑재해 애니메이션 내에서의 버즈와의 케미를 자랑하는데요. 내 말 잘 들어봐요. 단 두 마디 나눠 먹기. 아마 다들 마음에 들 거예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그가 대장 노릇하고, 대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대장. 일요일은 번갈아 맞죠. 어떠세요? 이거 정말 미치겠네. 도대체 어떻게 고친 거야? 이런 여러 유사성들만 보아도 픽사의 제작자들이 버즈와 그의 전체적인 세계관에 얼마나 스타워즈와의 연관성을 신경쓰며 제작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즈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슈트는 평범한 장난감 슈트가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히어로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멋의 상징 망토와 날개인데요. 버즈의 슈트 또한 단순한 우주복이 아닌 하늘을 날 수 있는 최첨단 윙슈트입니다. 그의 심장 부분에 있는 커다란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등에 부착된 제트팩 안에 숨겨져 있던 접이식 날개가 펼쳐지면서 비행 준비를 하거나 착용자가 날고 싶다면 제트 엔진이 작동돼 고속의 프레임을 내뿜으며 눈 깜짝할 새 부스팅에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내에서의 버즈의 슈트는 장난감이라는 컨셉 때문에 단순히 플라스틱으로 제조되었지만, 실제 버즈 세계관 속 그의 슈트는 슈트 내부가 아이언맨의 초기 모델과 마찬가지로 엑소스켈레톤 슈트이기에 자신의 몇천 배가 넘는 무게를 들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며, 슈트 전체의 재질이 흑수 탄소합금으로 제작돼 있어 외부의 다른 공격에도 쉽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버즈가 우주에서 행성으로 진입할 때 발생되는 중력의 마찰열에도 슈트와 착용자 모두 해가 없을 정도의 단단한 내구력을 자랑합니다. 버즈의 슈트를 논하는 데 있어 그의 양팔에 장착된 장치들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왼쪽 팔목에 장착된 인공지능 컨트롤러는 전파를 이용한 방식이 아니기에 우주에서도 사령부에 연락을 하거나 음성 기록과 정보 검색이 가능한 슈퍼컴퓨터입니다. 오른쪽 장치는 그의 슈트 내의 유일한 무기이며 모든 것을 꿰뚫어버리는 파괴력을 가진 레이저빔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빔은 버즈가 오른팔을 뻗어 팔뚝을 잡는 동작을 시행할 때 발사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 등장하는 레이저 무기 자체가 가진 엄청난 파괴력 때문인지 토이스토리 시리즈 내에서 또한 동면에서 깨어난 버즈들이 상대에게 누차 강조하는 것이 레이저의 위험성인데요. 이런 버즈의 행동들만 보아도 레이저 무기 자체가 다루기 굉장히 위험한 무기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이런 여러 능력들만 보아도 웬만한 슈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슈트이지만 버즈는 자신의 슈트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신과 몸을 무술로 단련한 가르데 마스터이기도 합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또한 슈트 내에 장착된 무기들과 큰 힘을 사용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최소한의 힘만을 사용해 상대를 한 번에 제압하는데요. 이렇게 그가 신조로 삼은 겸손한 전투 스타일만 보아도 어떻게 해서 장난감들의 호의와 신뢰를 빠르게 얻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토이스토리 4편의 개봉은 3편에서 완벽하게 끝낸 스토리를 굳이 해칠 필요가 있냐는 여러 우려들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개봉과 동시에 역대 시리즈 중 최고라는 호평을 끊임없이 받으며 역시 픽사는 픽사다라는 말과 함께 애니메이션의 탑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2년 시절 항상 우리 곁을 지켜준 장난감들이 사실은 살아있다라는 파격적인 주제를 내걸며 3D 애니메이션계에 혁명을 가져다준 토이스토리. 그래서인지 성인이 된 지금도 전해지는 어린 시절의 향수와 나이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토이스토리가 들려주는 철학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디와 버즈를 잊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무비즈였습니다. Yeah!